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프의 효자 모델 랭글러 사하라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 4세대 페이스 리프트는 국내는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타게 됐어요. 제가 이 랭글러 사하라를 타고 본편 시승기에서는 산을 올라갔거든요. 진짜 완전 오프로드? 근데 이게 AT 타이어가 아니고 올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사하라는. 왜냐면 사하라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긴 하지만 올로드 위주로 다녀라 해서 만든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갔으니 살짝 구동력이라든지 접지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화면이 너무 어둡죠. 제가 조명을 켜고 싶은데 파워탑 기준으로 이 1열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뒤에서 조명이 들어와서? 이게 나아요? 아무튼 저는 이 파워탑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루프가 소프트탑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파워탑은 뭐 사하라나 루비콘이나 350만 원을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인데요. 제가 이게 뭐 전동으로 원터치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폭염이거든요. 너무 덥습니다. 막 한낮에는 막 35도 이상이에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렇게 너무 더운 여름철에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뜨거운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고 시원하게 틀더라도 뭔가 이 소프트탑에서 뚫고 들어오는 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움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극한의 여름에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를 타서 그런지 뭔가 갑자기 매력이 훅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서 갑자기 막 국지성 호우가 왔다가 뭐 다시 또 쨍쨍했다가 다시 또 막 폭우가 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프트탑도 어쨌든 간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패브릭 재질이에요. 패브릭 기반으로 방수가 들어가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을 계속 맞으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프트탑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랭글러 사하라를 한 3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는데요. 오늘 또 마침 자동차 시승 행사가 있었습니다. 캐스퍼는 경영이긴 하지만 일렉트릭은 경차 규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소형에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컴팩트한 차체를 타다가 이렇게 랭글러를 타니까 또 뭔가 마음이 부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로또 맞은 양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여러분, 그리고 시끄러우시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통풍 시트, 랭글러는 통풍 시트 아직까지 미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제가 좀 틀어놓긴 했는데 그냥 루프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입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속 72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72km 기준으로 요 정도의 정숙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창문을 안 내렸기 때문에 창문도 내려볼까요? 이왕 하는 김에 원래 제가 이 데시벨 측정을 할 때 시속 80km에서 측정하거든요. 현재 시속 80km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볼 건데 랭글러는 도어를 탈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윈도우 버튼이 여기 센터 쪽에 있습니다. 창문 열어볼게요. 오, 뜨거운 바람이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은근 잘 막아주는 것 같죠? 윈도 노이즈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실내 정숙도가 조금 와일드하고 다이내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 파워탑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350만 원을 추가하지 않으시면은 뚜껑을 열 수 있긴 한데 이제 수동이거든요. 정차해서 이제 드라이브로 일일이 해야 되긴 하는데 뚜껑을 열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나는 1년에 뚜껑을 거의 안 연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요 350만 원 파워탑을 추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뚜껑을 닫고 주행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패브릭 소재보다는 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조용하겠죠. 그리고 뭐 땡볕에서는 열감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탑을 극찬하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더운 여름철과 또 이제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단점이 많게 느껴지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랭글러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입니다. 근데 뭐 엔진의 힘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랭글러에 들어가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웬만한 독일차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고급스러운 변속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랭글러가. 그래서 생각보다 주행 감각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다만 고급스러운 변속기와 상반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약간 아메리카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감성이 뭐냐, 뭔가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막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4세대는 제가 루비콘으로 시승을 했었거든요. 루비콘은 오프로드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타이어 같은 경우도 AT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이렇게 공도를 시승했을 때에는 그 염소 목소리 있잖아요. 그냥 난 직진하고 있는데 막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서 뭔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요 사라는 이제 기존 4세대 같은 경우는 오버랜드하고 동일한 트림이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사라로. 그래서 이 AT 타이어와 AT 타이어가 아닌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타이어가 어떤 거가 껴져 있는지에 따라서 주행 감각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인데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잭을 연결하고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요즘 수입차들은 이렇게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기능들이 시인성이 좋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뭐 차량 이런 걸 들어가더라도 오프로드 메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꺾었는지, 얼마나 돌렸는지 이런 것도 각도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공도보다는 오프로드를 갔을 때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는 보기 힘든 피치와 롤링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치와 롤링은 트레일 속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그러니까 즉 저속에서만 이게 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는 한 시속 10km 미만으로 가장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속에서만 피치와 롤링이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오프로드를 갔는데 그때는 피치와 롤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고 화면 크기도 12.3인치로 늘어나서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프를 더욱더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오토프로 X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토프로 X는 삼성 덱스를 활용한 제품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은 기본이고요. 또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품 태그를 클릭해 주세요.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다른 차를 탔을 때보다 랭글러를 탔을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왜냐면은 이 랭글러는 비록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 아닌 사라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차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바디온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뭔가 좀 더 믿음직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랭글러가 시야각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거의 포터나 봉고, 그러니까 1톤 트럭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옆에 중형 SUV가 지나가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소렌토가 저렇게 작았었나? 산타페가 저렇게 작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야각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전면 유리도 완전 박스카 형태로 서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풍자음도 이 옆보다는 앞쪽에서 좀 들어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랭글러는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차량으로 접근하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픽업 트럭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뭐 트럭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픽업 트럭 특유의 뭔가 상남자 같은 그런 포스감과 웅장함, 멋짐 이런 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랭글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프로드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실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 랭글러가 가지고 있는 상남자스러운 마초적인 감성, 아메리칸 감성 이런 느낌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저부터도 뭔가 이렇게 랭글러를 탔을 때 좀
약간 상여자 스타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운전을 거칠게 하진 않지만 뭔가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랭글러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소프트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들은 시속 한 40-50km 이내에서만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연체로 아니면 닫은 채로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랭글러는 시속 90km 이상에서도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가 없습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열리죠. 한참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위에 뚜껑이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하면은 한참 열립니다. 닫을 때도 똑같아요. 어때요? 이 탑을 여니까 조금 더 밝아졌죠? 그리고 서울의 야경. 정체가 심하네요. 원래 서울의 야경은 정체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미국 차, 아메리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긴 하지만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오긴 해요. 한 자릿수가 나오긴 하는데 막 에어컨 많이 틀고 좀 정차도 하고 그랬을 때 기준으로 리터당 8km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비가. 그럼 이 정도면은 뭐 not bad 하지만 or not good 그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차를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나라별로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대신 이렇게 뭐 터널 안이나 다리 안을 갔을 때는 이렇게 탑을 열면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랭글러는 시트 포지션도 높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시트 위치도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승하차 했을 때에도 뭐 편의를 위해서 A필러 쪽에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쉽진 않습니다. 타고 내릴 때 아이고 이런 곡소리가 한 번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에도 미묘하게 뭔가 운전 피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랭글러는 풋 레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다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왼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도록 경사진 풋 레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랭글러는 풋 레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이렇게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야 돼서 그것도 이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은근하게 발목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 기준으로 보면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차긴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모조리 다 씹어먹을 수 있는 이 랭글러만이 가지고 있는 마초적인 감성, 멋짐, 멋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흡사 그거예요. 감성에서 또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미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니도 감성 없이는 좀 뭔가 호불호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긴 한데 또 그 감성이 한번 빠지면은 미니만 고집하게 되거든요. 랭글러도 똑같아요. 이 지프 랭글러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한번 빠지면 다른 차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랭글러 얘 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진짜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두운 상태인데요. 이랬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추가가 되었으면 조금 더 감성이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컵홀더 부분에 은은하게 무드램프 형식으로 정말 은은하게 들어와요. 아주 티도 안 날 정도로. 이 컵홀더를 제외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많은 제조사들이 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뭔가 세련되고 좀 요즘 느낌이 나서 좋긴 했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그냥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로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랭글러는 지금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날로그 타입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신형 랭글러가 풀 디지털 클러스로 바뀌었으면 좀 더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 타입을 그대로 둔 거는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급 코너 이렇게 빠지는 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랭글러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핸들의 유격이 조금 심한 편에 속합니다. 나는 분명 직진하고 있는데 막 차가 조금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차들과 다르게 핸들링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오프로드로 갔을 때는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프로드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막 타이어를 치고 그래서 이렇게 킥백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있으면 핸들이 갑자기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막 툭툭 튀겨서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심어줄 수도 있고 실제로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킥백 현상이 너무 심했을 때는 핸들이 훅 돌아가다 보니까 손가락 골절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랭글러는 그냥 처음부터 약간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돌밭을 갔을 때에는 조금 더 안전적이고 세이프티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국산 차들도 뭐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지긴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뭐 괜찮은 차 사려면은 5천만 원은 막 그렇게 비싼 축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4, 5천은 금방 가요. 막 진짜 엔트리급 살 거 아니면. 근데 그런 거에 반면에 뭐 랭글러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 마지막 4세대 버전과 비교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랭글러는 원래 6천만 원 미만으로 사야지 가성비가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많이 비싸졌긴 합니다. 비싸졌긴 했어도 이제 국산차의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랭글러의 이런 장점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저는 현 시점 기준으로 아직도 열대야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른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